자, 오늘은 통합사 1권 마지막 단원인 5단원을 좀 하겠습니다. 5단원의 제목은요, 생활 공간과 사회라고 해서 자, 생활 공간이라는 말을 썼어요. 생활 공간. 저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어디 살아요? 의정부. 의정부는 도시예요, 시골이에요? 도시. 정말 100% 도시야? 약간 시골 냄새가 나지 않아? 여기 조금만 인근 나가면 논밭 있지 않니? 산도 좀 많고 뭐 이런 거잖아, 그치? 자, 요 두 가지 도시 농촌. 핵심은 요거 도시. 전체 인구의 몇 프로가 도시에 살아? 80%가 넘습니다. 대한민국 인구가 약 한 이제 5천도 안 돼요. 5천만도 안 되는데 전체 인구의 80%가 도시에 살아. 도시. 그러니까 도시에 대해서 이제 도시의 특징을 이제 오늘 공부하는 거예요. 도시의 특징. 그래서 도시는 우리가 살고 이걸 좀 잘 알면 주변이 좀 달라 보이고 오늘 이따가 여러분한테 아주 아주 고급 자료를 보여드릴게요. 좀 있으면 아까 놀라실 겁니다. 뭐냐, 좀 있으면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 이 도시에는 어떠한 특징들이 있을까, 또 어떠한 문제점이 있을까, 뭐 여러 가지 것들, 그런 얘기를 쭉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1950년대 우리 할아버지 젊었을 때 그때 뭔 일이 있었어요? 전쟁이 있었잖아요. 남북전쟁 알죠? 그거 몇 년? 한 3년 했죠? 그러면 어땠어요? 나라가 완전히 막 전쟁에 의해서 다 폐허가 됐잖아. 놀라지 마. 그때 우리나라가 어디보다 못 살았는지 알아? 베트남보다 못 살았어. 미얀마보다 못 살았어. 정말 거지 나라였어. 3년 딱 전쟁 끝나니까 유엔에서 야, 얘네 어떻게 하냐? 얘네 한국 큰일 났다. 쟤네들 완전 거지 중에 상거지인데. 그러면 전쟁 끝나고 우리 원래 그때만 해도 뭐예요? 일제 해방되고 나서 얼마 안 됐죠? 여전히 농경사회야. 농사 짓고 살아. 그러면 전쟁 끝났으니까 다시 농사 지읍시다, 열심히. 이럴까? 그러면 거지 생활을 못 벗어날 텐데. 그렇잖아. 맞아, 안 맞아? 그래서 여러분, 유엔이 되게 많이 도와줬어. 우리 유엔이 되게 많이 도와줬고, 유엔을 움직이는 가장 큰 나라가 어디야? 미국이죠? 뭐나 해도 미국 우리 되게 많이 도와줬어. 밀가루도 막 주고 모두 주고 돈도 많이 지원해주고 해서 그 돈 가지고 밀가루 처먹어가면서 어떻게 좀 잘 살아보려고 막 고민했었어요, 솔직히. 근데 그게 본격화된 건 바로 1960년이야. 60년대부터 우리가 이런 거 했어요. 경제개발계획이라는 걸 짰어요. 국가가 계획을 짰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부터 뭘 하기 시작했냐면요, 이걸 하기 시작한 거야. 산업화를 하자. 산업화. 뭐냐면 농사짓고는 못 살아. 농사짓고 살아봤자 돈 안 돼. 뭐 할머니 할아버지 시골에서 농사져. 엄마 아빠한테 전화해야지. 야, 저기 고구마 가져가라. 야, 뭐 가져가라. 그럼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거 팔아가지고 막 떼돈이 벌고 이런 거 아니거든. 그래서 우리도 이거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농사 짓는 거, 물고기 잡는 거, 뭐 이런 거 가지고는 안 돼. 1차 산업을 버리자라기보다 1차 산업에서 좀 사람들을 좀 이렇게 옮기가자. 그래서 이제 뭐해? 이제 옷 만들고, 신발 만들고, 가발 만들고, 이런 거에 이제 뛰어들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뭐해? 석탄 캐고 이런 거. 이걸 우리가 이제 광공업이라고 그러고 2차 산업이라고 해요. 자, 그런데 이런 거 공장 필요해. 이거 공장 필요해. 공장을 시골에 짓는 미친놈이 어딨어? 그럼 공장을 어디에 짓까? 도시에 짓죠. 도시에 공장을 지어. 근데 도시에 공장을 짓는데 공장을 지은 곳에 일할 사람이 필요하니까 여기에 막 사람들이 모여들어. 사람들이 일로 막 모여들어. 이 사람들 원래 어디 있던 사람들이야? 농촌에 있던 사람들이 막 모여들면서 이제 사람들이 막 모여들어. 그래서 사람들이 도시에 막 모여들어. 그래서 도시화, 산업화, 도시화. 도시에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 그래서
도시화라는 건 도시의 인구가 인구 비율이 높아지는 거야. 시골에 비해서 도시의 인구 비율이 막 높아지는 거야. 근데 도시의 인구 비율이 높아지는 건 대부분 그 인구가 시골에서 올라오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시험에 나와 떠나리 촌을 떠나서 어디로 갔어? 도시로 갔어. 이촌 향도면서. 이게 언제부터라고? 요거 시작할 때. 그래서 1960년대부터 이촌 향도가 돼. 그래서 학교 시험 보면 요거 그래프로 보여줘. 인구 증가율을 해서. 자, 갑자기 막 인구가 확 올라가. 1960년대부터 해서 인구가 급증해요. 도시로. 그러다가 이제 언제부터 쓱 꺾이냐면요. 1990년대 후반. 뭐 이걸 2000년대라고 해도 됩니다만 1990년대 후반부터 인구가 서서히 증가율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꽉 찼다는 얘기거. 그래서 이거 물어봐. 이촌향도 현상. 1960년대부터 도시로 인구가 모였다. 선생님, 근데 도시도 많잖아요. 서울도 있고 뭐 저희 의정부도 있고 많죠. 이때는요 이때는 서울이죠. 이때는 주로 공장이 서울에 많이 있고. 선생님, 서울에만 있었어요? 또 있었어요. 또 어디 있었을까? 또 바로 여기 어디예요? 여기 맞아요. 부산 제2의 도시. 근데 부산 말고 그 옆에 뭐 구미, 부산, 그 다음에 그 밑에 또 어디야? 저기 어디 창원 뭐 이런 쪽. 그래서 남동쪽에 바다 근처에 공장을 막 세웠어요. 남동 바다 근처 임해 공업단지. 왜 바다 근처에 공장을 세웠을까요? 우와, 바닷물 끌어다 뭐하지? 잠깐만, 바닷물 끌어다가 할 수 있는 산업이 뭐지? 그거 1960년대 해수 담수화를 하는 그런 공장이 있을까? 60년대인데? 야, 바다에 공장 지은 건 딴 거 아니야. 여러분. 너무 앞서갔어. 수출. 여기도 인천항이잖아. 그치? 그래서 이렇게 이 서울 중심 이쪽 남동 임해 이쪽 경남 쪽 이쪽을 중심으로 도시가 막 커져가기 시작했어. 그리고 또 이쪽 사람과 이쪽 사람, 그리고 물건이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물류를 위해서 고속도로가 경부 고속도로, 우리나라 최초의 고속도로. 이때부터 우리가 이제 어떻게 돼? 이제 잘 살기보다 이때부터 그 경제 성장률 GDP가 빡빡 막 올라가기 시작한 게 이때라는 거예요. 이해됐죠? 어렵지 않죠? 그래서 60년대는 여기하고 여기 중심. 그러면 여기서 이제 시골에서 사람들이 막 모이는 거죠. 와, 이렇게 막 이건 아니죠. 북에 소문 안 되죠. 막 모이는 거죠. 네, 그래서 막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막 이렇게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막 그래서 2000년. 자, 여기 문제 이런 거 나와. 이거 맞자. 이천향도 몇 년부터 시작했다고? 60년. 자, 그럼 대답해봐. 1960년은 1961년. 자, 너 헷갈려야지. 1961년은 농촌 인구가 많아, 도시 인구가 많아? 1961년은 농촌 인구가 많아, 도시 인구가 많아? 잘했어. 똑똑하네. 이촌향도가 시작됐다고 하더라도 갑자기 막 농촌을 다 버리고 사람들이 왜 가는 건 절대 아니겠죠. 그러니까 애들이 이촌향도면 갑자기 도시 인구가 늘어나긴 하지만 여전히 현 시점에서 그 시점에서의 인구는 어디가 더 많아? 틀리면 안 돼. 이건 실수를 봐야 돼. 자,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게요. 저 사람들 서울 왔어? 얘들아, 서울 왔어? 그럼 어디서 살아? 서울 왔어? 어디서 살아야지? 서울에 원래 서울 토박이들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서울 토박이들은 서울 평지에다 집 짓고 살았겠지. 그러면 시골에서 올라온 사람들은 어디서 살아야 돼? 서울 사람들 다 몰아내고 자기들이 독점해? 자기들이 집을 빼서? 말도 안 되잖아. 그럼 어디로 가? 이 양반은 어디로 가? 얹혀 살아? 서울에 친인척이 없으면 어떻게 할 거야? 아니, 시골에 사는 21살짜리 언니가 공장에 취직하려고 서울에 왔어. 이 언니 어디서 살아야 돼? 그렇게 해서 올라온 사람들이 살 땅이 없으니까 어디로 갔어요?
서울의 산지로 올라가는 거야. 야트막 산지로 산으로 올라간 거야. 산으로. 그래서 뭐해? 여기다가 판자지 찍고 슬라브, 흑벽 막 이런 거지. 물 어떻게 먹고? 수도 없는데. 야 수도 없어. 어떻게 먹지? 계곡 같은 소리 하네. 야 비슷해. 그렇죠. 우물 파가지고 우물 길다는. 똥 어디다 써? 똥 어디다 써? 똥 어디다 써? 변기 같은 소리 하지 마. 똥 어디다 써? 이젠 다 부수시게 인마. 계곡에 산다. 부수기 죽을 거야. 어디다 써? 똥 어디다 써? 그냥 바닥에 싸? 그 집집마다 이렇게 그 화장실을 만들어요. 재래식 화장실. 그러니까 웅덩이를 파죠. 집집마다. 그러면 여기 똥이 차면 어떻게? 가족까지 차면. 지금이야 너희 아파트는 똥 싸면은 지하로 정화조에 다 똥이 모이고, 여러분 학교 학원 갔을 때 이따시만 무슨 유조차 같은 게 와가지고 엄청난 파이프 집어넣어서 쏟네. 그래서 여러분은 흔적도 없어. 몰라. 냄새도 안 맡고 막 그래. 근데 이때는 어땠을까? 이런 거 없었어. 이런 없어요. 어떻게 할까? 시골에 팔아요. 이걸 왜 팔어? 야 미친놈아. 이거 야, 자 좀 생각 좀 하고 대답 좀 해줘봐. 다른데 봐요. 다른데 또 파? 봐요. 네. 또 파? 네. 또 파? 몰라 또 팠을 수도 있긴 하겠다. 이때 신종 직업이 생겼어요. 바로 똥 처리하는 아저씨가 생겼어요. 리어커를 끌고 다니시면서, 그리고 커다란 이러한 똥통을 달고 똥통을 어깨에 메고 다니시면서 똥퍼를 외치시는 거예요. 똥퍼. 그러면 저희 집 좀 퍼가세요. 저희 집.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럼 이한 씨가 가가지고 똥을 퍼서 지게 여기 똥통에 여기 위에 담아서 이게 가져가시고 처리하시고. 그래서 기억이 나요. 어릴 적에. 이게 이런 말 하는 거 안 되겠네. 아무튼 애들이 이걸 쫓아다녀요. 저 너희 집 똥이지 마. 이러고. 비유도 좋지 않아? 지금 너희도 그러면 아무거나 그냥 오바자고. 그러다가 이런 일이 벌어져. 한겨울 졸라 추운 날 아저씨가 똥 리어커를 끌고 가시다가 비탈해서 비탈 그만 실수로 오 이러시다가 미끄러지셔서 리어 전복이 리어 색깔 이러고 밤새 아직 도망가 같으면 도망갈 거야. 밤새 기온 영하로 가면 얼어버려. 그대로가 얼어버려. 이 상황을 모르는 우리 공장에서 일하는 언니 아침에 옷 입고 예쁜 치마 입고 화장하고 내려가다가 거무씩 내려가다가 미끄러워 하다가 미끄러워서 확 하고 어머 화장 뭐지 최악 왜 웃지? 이때는 이런 게 비밀이지. 좀 심하게 얘기하면 거의 똥과 같이 살았어요. 자, 정말 힘들었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때를 뭐라고 불러요? 이런 분들, 이렇게 산동네, 달동네라고 하는 이런 빈민가들이 많았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언제 없어졌냐면요, 88 올림픽을 하면서 해외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서 올 거 아니야. 굉장히 좀 보기 안 좋죠? 이런 데를 갖다가 이제 싹 밀어버리고 뭘 짓기 시작했어요? 아파트를 짓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80년대 초반입니다. 그래서 80년대부터 해서 아파트를 막 이런데 재개발 사업을 막 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파트 주공 아파트 대부분 이때 지은 거예요. 그래서 한 40년 된 아파트들은 이때 이제 재개발 재건축을 해서 지은 아파트. 자,
이런 얘기를 아마 여러분 엄마 아빠가 아마 60몇 안 태어나셨겠죠. 엄마 아빠는 거의 70년대 후반생이실 건데 여러분들 할아버지한테 책 보세요. 형광펜 들고 산업화 농업 중심에서 형광펜 서비스업의 2차 공업과 서비스업 2, 3차 중심의 산업으로 바뀌었다. 116페이지. 도시화는 도시에 거주하는 인구비 높아진 거다. 이거 도시에 거주하는 인구비 높아진 거다. 언제부터다 이게? 별표 1960년대부터다. 별표 꼭 적어놔. 1960년대부터 경제개발 계획하면서 수도권, 서울 중심, 그다음에 남동 이내 지역으로 진행됐다. 자, 밑에 생활공간의 변화 봐.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고층 건물 막 짓고 아파트는 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엄청 짓기 시작한 거야. 특히 우리나라 아파트가 왜 많아요? 땅이 적죠. 평지가 적으니까. 근데 이걸 토지의 집약적 이용이라 그래요. 알았어요? 땅은 적고 인구는 졸라 많으니까 좀 무식한 말로 인구 밀도가 졸라 높으니까 어때 돼? 아파트 같은 데가 어때? 좁은 땅에 인구 밀도가 높은 거에 가장 적합한 주거 형태였잖아.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아파트가 솔직히 굉장히 좀 뭐라고 할까? 서민 좀 못 사는 사람들이 사는 집인데 우리는 지금 이미지가 어떻게 바뀌었어? 아파트에 살면 부자라고 생각하는 이런 이미지가 바뀌었잖아. 자, 그 다음에 도시 내부가 자, 요거 별표. 그 옆에다 그림 하나 그릴게요. 도시가 이제 또 이 도시의 기능이 또 분화됩니다. 도시가 특히 서울 같은 대도시, 시골 그런 도시 말고 대도시는 기능이 분화돼 있어요. 대도시는 기능이 분화돼 있어요. 어떻게 네 가지 기능으로 나눠져 있어요. 자, 도심 기능을 담는 도심 기능이라고 해요. 도심은 주로 어떤 행정이라든가 행정 또는 경제의 어떤 중심지 역할을 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걸 도시 안에 도심 기능이라고 해요. 자, 서울을 봐. 서울 대도시죠. 전 세계에서 10번째 안에 들어가는 엄청나게 큰 대도시. 서울은 가운데 졸라 큰 강, 하한강이 흘러가는데 이런 도심 기능을 담당하는 서울의 핵심 지역은 어디냐면 자, 행정이 뭐예요? 시청이나 이런 걸 말해요. 관공서를 말하고요. 그 다음에 경제 중심지는 대기업의 본사가 질비하게 있는 곳이에요. 어딜까? 서울에서 맞습니다. 요 한강 바로 위쪽에 여기 보면 남산 근처 거기를 우리가 중구라 그래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을지로, 명동 그쪽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종로구까지.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도심이라고 합니다. 중구, 종로.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기능을 담당하는 게 부도심이라고 있어요. 부도심은 도심자 앞에 부자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도심의 기능을 좀 분담하는 거예요. 도심의 기능을 좀 분담을 해요. 분담. 그래가지고 뭐 여의도 같은데 여의도 가면 거기도 대기업이 많아요. 대기업의 본사들이 많죠. 그래서 도심의 기능을 좀 분담하고 또 여기는 상업시설이 많아요. 상업시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상업시설 하면 대표적으로 디파트먼트 스토어, 백화점, 그 다음에 쇼핑몰 생각하면 돼요. 자, 서울에서 이 백화점, 쇼핑몰 딱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동네가 어디죠? 강남이죠. 잘 알았어요. 바로 강남입니다. 강남 코엑스몰 그렇죠. 강남역 근처 강남이 대표적인 구도심. 뭐 강남 말고도 있어요. 강남 말고도 송파구도 뭐 롯데월드 있죠. 송파. 그 다음에 여러분이 우리 이 의정부나 이쪽의 생활권은 아니죠. 이쪽 여의도 쪽 영등포가 또 그래요. 영등포 쪽도 부도심입니다. 그래서 송파라든가 영등포 쪽 이쪽이 이제 부도심의 기능을 담당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러면 여기 봐 중구나 이런 데 가면 막 관공서 많고 막 기업들 본사 은행들 본사 쫙 깔려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 솔직히 까놓고 대학교 잘 나오면 다 여기서 일하는 거야. 여기서 일하고 싶은 거야. 그렇지? 그럼 여기는 일하는 곳이지 자는 곳이 아니지. 그래 안 그래? 그럼 자는 곳은 어딜까? 자는 곳도 필요하겠지. 그래서 세 번째 어떤 기능? 주거 기능을 담당하는 곳이 있어요. 주거 기능. 자, 주거 기능은 약간 요 도심과 부도심에서 벗어나 약간 외곽 지역. 알았어요? 대표적으로 서울에서는 이 노원구, 강북구,
이런 동네. 그 다음에 강남에서는 요 강동구. 뭐 강서쪽에는 뭐 양천구, 양천구 이런 데입니다. 그래서 주거, 노원, 도봉, 강북구, 그 다음에 뭐 강동구, 뭐 강서구, 양천구 이런 쪽이 주로 주거 지역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아파트 졸라 많아. 아파트, 학원 그런. 마지막 하나가 뭘까요? 힌트. 시골에서 올라온 언니 오빠들이 1960년대 어디서 일했다고? 시골에서 올라온 언니 오빠들 학력도 낮아. 뭐 했어 주로? 한승노동 했겠지, 그치? 공장. 서울에 지금 공장지대 잘 안 보이죠? 네, 많이 없어요. 하지만 전통적인 공장지대가 있어요. 어딘지 아세요? 어딜까요? 예, 우리 바운더리가 안 돼서 우린 잘 몰라요. 바로 여기입니다. 구로구. 구로공업단지라고요. 구로공업단지. 그리고 여기 청계천은요. 청계천은 뭘로 유명한 곳이에요? 옷.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구로. 바로 제조업 공장지대 구로구가 대표적인 공장. 그래서 도심은 이렇게 네 가지 기능 지역으로 나뉩니다. 학교 가면 교과서 받으실 테고 이게 교과서 보면 이런 거 표시해. 그래서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면 가 지역 이렇게 나 이렇게 표시해가지고 가 지역의 도심 기능의 특징이 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렇게 물어보는 거야. 지금은 그냥 그렇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는 겁니다. 자, 거기 보시면 중심 업무지구, 상업지구 여기는 그렇게 나오네요. 중심 업무지구 도심 여기서 도심 상업지구 부도심 주거지구 공업지구 이렇게 나뉜다. 자, 그런데 요즘에는 대도시의 기능 중에 일부가 신도시와 주변 지역으로 분산돼요. 쓰세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요, 교외화라고 그래. 주로 어떤 기능이냐면 주로 요거 주거 기능이 밖으로 나가요. 도시 밖으로. 왜 그럴까? 집값도 비싸죠. 집값도 비싸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요. 특히 요즘에는 교통통신이 발달하니까 이 외곽으로 이렇게 철도가 외곽으로 이렇게 지하철도 뚫리고 그리고 고속 도심철도 GTX 같은 게 막 뚫리니까 여기 나가도 충분히 우리가 통근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교외화, 주거 기능. 그리고 또 공장도 밖으로 나가. 공장도 땅값이 비싸니까 밖으로 나가서 이제 공장이 도시 외곽에 이렇게 형성이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할게요. 그렇게 도시의 기능의 일부가 도시 밖으로 나가는 교외화가 진행되면 도시가 축소되는 거야, 도시가 커지는 거야? 대답해봐. 도시가 축소되는 거야, 도시가 커지는 거야? 와, 이러면 안 된다. 잘 생각해. 자, 도시의 기능은 요 네 가지를 도시의 기능이라고 그래. 네 가지, 그렇지? 자, 지금 뭐가 밖으로 나가? 저 중에서 주거나 공장지대가 나갔다 그랬지? 근데 저 사람들이 나가서 안 들어와? 들어오지. 잠만 자러 나가는 거지. 그리고 일은 들어와서 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면 도시가 커지는 거야, 작아지는 거야? 커지는 거야. 커지는 거야. 알았어요? 그래서 이걸 대도시권이라고 그래요. 대도시. 알았어요? 대도시. 그러니까 주변에 이걸 위성도시라고 그러죠. 위성도시. 알았어요? 위성도시. 의정부도 위성도시. 의정부에 아마 사는 사람들의 40% 이상은요 서울로 출퇴근합니다. 그래서 도시가 커진다, 작아진다? 교외화가 도시가 작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해야 돼. 이거 실수하지 마요. 자, 그 다음에 생활 공간의 변화. 지표 표장 쓰세요. 아스팔트 포장 당연히 많이 하겠죠. 그러면 녹지 면적이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줄어들죠. 그러면 아무래도 나무 없어지고 우리가 아침에 듣는 새소리 못 듣게 되고, 맞죠? 자, 근데 갑자기 이게 왜 나왔을까? 홍수의 위험. 포장하면 왜 홍수의 위험이 높아져? 홍수의 위험이 왜 높아질까요? 자,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표를 포장한다는 걸 뭐라고 불러요? 아스팔트잖아요. 그러면요, 원래 이렇게 있었던 이 녹지가
이걸 갈아 엎어버리고 포장을 한다는 거야.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비가 오죠. 비가 내리고 비가 막 내려요. 그러면 물이 이게 스며들면요, 땅은 물을 머금습니다. 땅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 비는 일부분 어떻게 쭉 흘러 들어서 어디가 지하수를 보충합니다. 땅 밑에 물이 흐르는 거 알고 계시죠? 지하수를 보충합니다. 근데 만약에 아스팔트 포장이 되면 물이 들어갈 수가 없어. 그렇죠? 그럼 아스팔트 면 위로 물이 줄줄줄 흘러가지고 지대가 낮은 쪽으로 물이 모여. 맞겠죠? 근데 이게 갑자기 집중호우가 내리면 어떻게 될까? 순식간에 물이 불어서 저지대는 어떻게 돼? 쉽게 말하면 침수가 나요. 그래서 여기 홍수라는 건 정확히 말하면 쓰세요. 도시가 침수되는 거예요. 도시가 이렇게 저지대 같은 경우는 침수가 잘 되는 상황이 벌어져요. 아스팔트 포장 이걸 뭐라고 하냐면 불투수 면적이 늘어난다고 그래요. 불투수 면적. 그래서 불투수가 이제 물이 스며든다는 건데 물이 스며들지 못하는 면적이 늘어나는 거예요. 자, 이거 나와 시험에. 불투수 면적이 늘어나면 첫 번째 방금 봤듯이 도시 침수, 물에 잠기고, 두 번째는 뭔지 아세요? 도시가 붕괴돼요. 땅이, 지반이 붕괴돼요. 왜요, 선생님? 흔히 말하는 싱크홀 같은 게 생겨요. 싱크홀의 주된 원인은 뭐예요? 땅이 꺼지는 거죠. 멀쩡한 땅이 왜 꺼질까요? 바로 이거죠. 빗물이 스며들어서 지하수를 보충하는데, 그러면 스며들지 못하면 점점점 지하수의 수량이 줄어들어요. 지하수량이 줄어들면 지하수면이 낮아지고 빈 공간이 생기면 바로 그 빈 공간 때문에 어떻게 돼? 위에 있는 땅의 지반이 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흔히 우리가 아는 싱크홀, 지반 붕괴 이런 게 생긴다는 거예요. 되게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가끔가다 중국에서 나온 싱크홀 봤어요? 건물이 통째로 가는 거예요. 우린 애교예요. 차 하나 빠지고 이런 건 애교. 우리 알았어? 애교지? 근데 걔네들은요 그냥 한순간에 건물이 없어져. 그냥 걔는 스케일이 무지 크죠? 뭐 하나 홍수 났다 그러면 10,000명 떠내려가고 막. 와, 저번에 되게 웃긴 거 같아. 웃기다는 얘기 좀 그렇고 대단하다고. 홍수가 나니까 부랴부랴 뚝을 어떻게 좀 막아야 되니까 중국 애들은 이걸 뭘로 막았는지 아세요? 우리 같으면 차량 통제하고 못 들어가게 하고 이럴 거 아니야. 근데 걔들은요 대박이에요. 군인들을 동원해가지고 군인들 몸에다 돌을 달아서 서로 이렇게 팔을 짜는 그 물속에 들어가서 막는 거예요. 수만 명을. 우와, 대단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우리 상상을 벗어나는 행동을 해야 되는 인해전에서. 와, 인구가 한 10억 있으니까 그게 가능한가 봐. 10. 와, 10억. 자, 가끔 가다가 보죠. 중국의 워터파크 보면 와, 이거는 내가 물에 떠 있는 거지 이게 수영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애들이 그냥 둥둥 떠 있지만 있잖아. 주변에서 둥둥 떠가. 한번 보세요. 가구 아니에요, 여러분. 네. 요거 나옵니다. 꼭 적어놓으시고, 그 다음에 또 하천 직선화도 도시층, 하천 직선화도 홍수의 영향. 하천 직선화가 뭐냐면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잠시 고개 들어서 자, 창가에 있는 친구는 잠깐 커튼을 걷어보세요. 네, 잠깐만 걷어보세요. 자, 죄송해요. 좀 잠깐만 걷어보세요. 한쪽만. 오케이. 자, 걷으면 여러분 뭐가 보여요? 경전철 밑에 뭐가 보여요? 닥쳐. 그 밑에. 나무 밑에. 나무 밑에 뭐가 보여요? 뭐가 보여요? 저게 하천이잖아요. 맞아 안 맞아요? 너희가 딱 보기에 저 하천 우리 지금 어떻게 이용하고 있어? 저기 아주머니 지나다니시네. 안녕하세요.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거기 또 지나다니시. 안녕하세요. 저분들 지금 뭐해? 산책하네, 그치? 하천을 되게 일직선으로 닦아놨지? 그럼 저기 지금 하천물이 흘러 안 흘러? 흘러가겠죠. 근데 뭐가 문제예요, 선생님? 직선으로 하면 공원도 만들 수 있고 동부간선도로 가면 거기 그 엄청난 큰 공터에 막 롤스케이트 타는 공간도 있고 젊은 애들은 거기 배구도 농구도 하고 밤 6시에 막 여름에 아줌마들 보고서 막 에어로빅 막 하고 막 이런 게 보이는데, 아니 그게 왜 나빠요, 선생님? 원래 하천은 저런 모양이 아니었어요. 원래 하천은 어떤 모양? 순수한 하천은요 이렇게 되죠. 이렇게.
근데 이걸 왜 이렇게 했어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 편하자. 우리 편하자. 공원 만들고, 뭐 조깅 트랙, 뭐 자전거 길, 좀 넓은 하천에 도로까지 있다가 동부간선도 차도 다니게 하고. 자, 그런데 문제는 뭐죠? 빗물이 오죠. 빗물이 내리면, 자, 이런 굴곡진 하천 같은 경우는 물이 막 내려. 그러면 이렇게 흘러가지.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져? 물이 흘러가도 이렇게 꺾이면서 부딪힐 거 아니야. 만약에 집중호우가 내리더라도 이런 하천은 어떻게 돼? 물이 막 와도 꽝 유속이 빨라져 안 빨라져? 유속이 안 빨라져. 그렇겠죠? 유속이 안 빨라져. 그럼 유속이 안 빨라진다는 건요, 침식작용도 덜 일어나죠. 땅이 덜 패이겠죠. 그러면 범람, 이렇게 하천이 범람도 적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일직선화되면 어떻게 돼? 비가 막 오죠. 와, 내리면 어떻게 돼? 집중호우가 내리면 어떻게 될까? 거침이 없죠? 우후, 가는 거야. 그리고 유속이 빨라지면서 밑으로 어떻게 깎죠? 깎을 거 아니야. 그러면 봐, 이런 집안이 계속 깎이면서 점점 뾰족해지죠. 그러면 점점 어떻게 될까? 하천이 이게 뾰족해지면서 더 어떻게 될까? 더 유속은 빨라질 거고, 그렇지? 그리고 범람의 위험도 높습니다.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뻑하면 뭐해? 침수되고 통행 막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직강화공사, 이 직강화라고도 하거든요. 직선화공사가 사실상 좋은 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 요즘같이 기상이변, 집중호우가 있을 때는요, 동부간선 같은 경우는 뻑하면 출입 통제야. 근데 그게 웃기는 게 집중호우라는 게 갑자기 어때? 야, 내일부터 나 집중호우 내릴 거야 이러고 안 내리거든. 갑자기 막 으악 내려. 그러면 기상청에서 집중호우가 내립니다. 그럼 서울경찰청에서 야, 그러면 출입 통제해야겠다라고 하는 시점이 늦을 수도 있어. 그래 어떻게 돼요? 벌써 차는 들어가 있잖아. 비가 막 내리니까 밖으로 나와야 되는데 못 나오면 어떻게 돼? 우후, 여기 차 있다가 막 물이 넘쳐오고 차가 어떻게 돼? 오, 막 이렇게 가다가 이제 옆으로 쭉 새죠. 강릉에서 이제 차가 이제 수상보트가 되죠. 유속도 졸라 빠르니까 차가 둥둥 막 빨리 따는 거야. 탈출해봐. 탈출한다고 해도 그 빠른 유속에서 강물에 뛰어들어서 내가 뭐 국가대표 수영선수도 아니고 와, 이거 나올 수 있어? 그냥 떠나려 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 밖에서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되게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되게 심각한 거예요. 자, 그래서 하천 직강화 공사도 도시의 어떤 이 하천 범람으로 인한 도시 침수가 되게 우려되는 거예요. 자,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또 볼게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도시화가 되면 생태 환경이 많이 파괴되는 건 뭐 당연한 얘기겠죠. 그래서 특히 요즘에 이 도로를 많이 닦다 보니까 이쪽 생태계하고 이쪽 생태계가 단절이 돼서 엄마 여기 있는데 아기들이 여기 있어. 얘 여기 새끼 낳았는데 엄마가 못 건너가면 이 새끼를 막 쫓아오거나 엄마가 가다가 이제 길에서 뭐해 당해요. 그렇죠. 사치는 거 뭐라고 불러? 로드킬. 고라니 치는 거는 뭐 요즘에 고라니가 꽤 있더라고. 고라니 뭐 고양이 뭐 개 뭐 들개들 뭐 너구리 뭐 다양한 야생동물들이 막 치여서 길가에 그래서 이게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요즘에 뭐 하죠? 이렇게 다리 놓죠. 육교같이. 여긴 사람 다 있는 곳이 아니에요. 얘는 야생동물들 엄마 아들 이렇게 와 아들아 엄마 막 이렇게 여기 상봉하게끔 하는 이거 생테이프라고 그래. 생테이프 이런 거 많이 건설을 합니다. 자 됐어요. 그 다음에 밑으로 가볼게요. 생활 양식의 변화. 자, 여러분 도시에 살면요. 자, 고개로 보자. 여러분 아파트에 많이 살죠? 윗집 아줌마, 윗집 아저씨, 옆집 오빠, 옆집 누나 어느 회사 다니고 어느 학교 다니고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인사하시는 분 혹시? 옆집. 그래도 인사 좀 하네? 너 이제 솔직히 얘기해봐. 인사 다 해. 그 라인 인사 다 해. 라인에 있는 1층부터 15층, 뭐 20층까지 아줌마 안녕하세요 인사 다 합니까? 그건 아니죠. 윗집, 아랫집 가끔가다 황당할 때 있어요. 옆집 아줌마 아는데 어느 날 옆집에 다른 아줌마가 들어가. 그래서 뭐지 하면 이사 가셨대.
그 이사를 보통 뭐 이렇게 낮에 가면은 낮에 출근하면 모르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적어도 좀 이사 가요. 그동안 잘 지낸 이런 게 전혀 없는 거죠. 이게 도시 생활의 문제. 바로 철저하게 어떤 자기 중심, 개인주의적인 것이 맨날 있고요. 시골 같지 않다는 거야. 시골에 살면 옆집 아저씨, 옆집 아줌마, 할머니 뭐 하시고 저 할머니 생일이 언제고 뭐 빠삭하게 알아. 쓰세요. 그래서 도시는 2차적 인간관계가 2차적 인간관계 중심이라고 합니다. 2차적 인간관계. 이 말 꼭 기억해야 돼. 2차적 인간관계라는 건 주로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뭐야? 목적 의식적으로 살아갑니다. 학교, 직장, 그다음에 장사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래서 목적적 관계라고 해요. 목적적. 알바해. 그러면 사장님이 나를 이용하는 거지. 나의 노동력을. 맞아? 나도 사장님을 이용하는 거야. 내 노동력을 제공한 대가로 나 뭘 받아? 월급을 받는 거지? 서로 뭘로 사용하는 거야? 수단으로 사용하는 거야. 수단적 관계. 코로나 이후 더 심해졌죠. 택배 아저씨하고 만나서 받으시는 분 거의 그렇지 않죠? 쿠팡 택배 물류 새벽에 갖다 놓고 가시죠? 비대면적. 이게 도시 생활 속에 나타난 인간관계 특징이야. 이걸 2차적 인간관계라고 합니다. 목적을 놓으셔야 돼. 목적적 관계, 수단적 관계. 너희 봐, 고등학교, 대학교 가봐. 대학교 가. 자, 내가 연대 갔어. 서울대 갔어. 우와, 그러면 사방팔방에 다 모였지. 걔네가 나를 보러 온 게 아니지. 이 대학에서 공부할 목적을 가지고 왔지. 그리고 우리의 관계는 뭐야? 서로 간에 뭐야? 서로 간에 그치. 말 그대로 그 대학에서 서로 경쟁해서 좋은 학점을 따야 되는 상황 아니겠어? 그렇지. 친밀한 관계라고 하기가 솔직히 어려워.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옆에 친구 얼굴 보세요. 이 새끼가 그지가 생겼어도 얘가 나를 가장 잘 이해하는 애예요. 이 관계 여러분 뻥 아니고요. 평생 갑니다. 이 친구들한테 소중하게 잘 해주세요. 알았어요? 알았냐고. 네. 빵도 좀 하나 내가 먹을 때 한 이 새끼 반 정도 떼어주고. 알았어? 네. 그래야 너희 대학교 가면 친구 사귀기 쉽지 않아요. 사귀긴 사귀어요. 근데 졸라게 형식적이에요. 그리고 진하지도 않아요. 진해집니다. 뭐 그럴 수도 있긴 하겠지만 사실상 중고등학교 때 친구가 제 100% 평생 갑니다. 평생. 자, 빨리 가서 친구 빵 사주세요. 자, 수업 가겠습니다.